우리를 잇는 따뜻한 네트워크 오산시 마을 팟캐스트 오피플 지금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산시 마을 팟캐스트 시즌2 오피플을 진행하는 DJ 주조영입니다. 안녕하세요. DJ 김미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셨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요즘 여기 적어놨는데 저희 오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네. 이제 7월달 들어서 좀 많은 일정들이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지방선거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선거 기간 동안에 하지 못했던 또 제한됐던 일들을 하반기에 이제 또 하느라고 네. 그래서 오산시 안에 대학교가 오산대학교하고 한신대학교가 있는데 한신대학교 청년들하고 청년 창업 캠프를 1박 2일 동안 했고요. 네. 또 빙고믹스, 지금 여기 스튜디오가 있는 이 빙고믹스와 함께 네. 진행을 했고, 또 오산에 있는 사회적 경제, 또 소셜 벤처, 또 마을 활동가분들 모시고 네. 서울로 선진지 견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혁신파크, 또 마을 지원센터, 또 그 성미산 마을, 네. 또 그 성수동 소셜벤처밸리 이런 데 네. 다 둘러보고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또 대표님들하고 오산시에 오산 시티 투어가 생겼어요. 네, 저도 작년에. 한번 타보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좋다고 그게 네, 너무 좋다고 하셔서 네. 우리가 한번 직접 타보자. 오산시의 그 더 나은 오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활동가들인데 이렇게 네. 저희가 직접 버스를 예약을 해서 네. 또 시티 투어를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독산성, 독산성의 보적사, 또 여기 권리사, 또 여기 명소들만 네. 그리고 거기서 다도 체험도 하고요. 네. 또 오색시장 가서 이제 점심도 먹고 아주 시티투어 진짜 알차더라고요. 네,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같이 시티 투어에 참여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발음이 쉽지 않죠? 네, 시티 투어, 네. 오산시 욕할 뻔. 진짜 가성비가 네. 제가 그 시티 투어를 되게 많이 다녀요. 네. 저 가족하고 여행을 가면 저희 오산뿐만 아니라요? 네, 오산뿐만 아니라 전 서울도 타봤고 수원도 타봤고 뭐 해외에서도 네, 해외도 되게 많이 잘 돼 있죠. 타봤었는데 오산 이 투어 버스가 진짜 좋아요. 가성비가 진짜 너무너무 최고입니다. 가성비 얼마? 10,000원. 10,000원에요? 10,000원에 밥도 주고 기념품도 주고 관광지 입장료 다 포함되어 있고 남는 장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갖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듣고 계신 분들 혹시 네. 주말에 좀 스케줄이 좀 이번 주말에 뭐 할까 하는 분들은 맞아요. 오산 시티 투어 네. 적극 추천합니다. 가족끼리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린 자녀들 있으신 분들이나. 네. 맞습니다. 너무너무 좋죠. 네. 자, 어떻게 미수 씨는? 저는 다이어트 성공이 고지가 눈앞에 보입니다. 한 4kg 정도 감량했고요. 네, 앞으로 4kg 더 남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힘들지만 힘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피플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 게스트분이 지금 나와 계신 앞에 오늘도 짧게 오피플이 어떤 방송인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오피플은요 오산에서 활동하시는 사회적 기업가, 마을 기업가, 협동조합과 소셜벤처 대표님들을 모시고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오산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다양한 지역의 활동가들을 모시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방송입니다. 아, 그런 방송이군요. 네. 오늘 방송 전에 우리가 새 코너가 하나 생겼습니다. 네. 굿뉴스, 배드뉴스 코너. 굿뉴스, 배드뉴스.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그런 네. 토크를 했지만 네. 또 그거와 달리 또 굿뉴스와 배드뉴스가 있는지 뭐가 네. 있는지 하는 시간인데 먼저 게스트를 소개하고 게스트분의 굿뉴스, 배드뉴스도 네.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시자마자 갑자기 네, 소개 오늘은 정말 열심히 이 사회적 미션 또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활동하고 네.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네. 누군지 궁금하시죠? 네, 궁금합니다.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는데요.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맑은 공기를 숨 쉴 수 있는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태어난 애프터레인 대표 이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오피플 네 번째 방송의 게스트는
더 나은 세상 또 공기 정화하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소셜벤처 애프터레인의 이윤희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엄청 바쁘신데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유, 제가 감사드리죠. 미팅 때도 계속 전화가 오시고. 그러니까 사전 네. 우리가 방송 준비하는데도 계속 전화 오시고 굉장히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또 이렇게 바쁜 비즈니스맨 또 바쁜 모습을 네. 보면 또 그게 그만큼 비즈니스가 잘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또 축하할 일이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바로 첫 코너 네. 굿뉴스, 배드뉴스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덥습니까? 더워요. 자, 미소 씨의 굿뉴스. 저부터요? 네. 저는 학교에서 예술 강사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름 방학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휴가 계획도 세우고 있고 어디를 가서 즐거운 방학을 보낼지 그거에 대한 고민이 행복합니다. 진짜 부럽습니다. 방학이 있다는 게 그렇죠. 그러게요. 네. 아, 정말 부럽네요. 방학이 너무 부러워요. 아 그래요? 있다는 건. 휴가들 있으시잖아요, 다들. 연차, 휴가하고 월차. 방학하고 완전히 다른. 방학이 최고죠. 방학은 심적 부담이 좀 적은 네, 휴가는. 맞아요. 네. 배드 뉴스는 배드 뉴스는 그 방학이 이제 수입이 좀 줄어든다는 거죠. 네. 안타깝네요. 안타깝죠. 안타깝네요. 그러네요. 굿뉴스이자 배드 뉴스인. 네. 배드 뉴스. 자, 그러면 우리 센터장님의 굿뉴스, 배드 뉴스는? 제 굿뉴스는 네. 둘째 아들이 저를 엄청 쫓아다닌다는 겁니다. 귀엽겠어요. 왜냐면 왜 이게 굿뉴스냐면 네. 제 큰아들이 중학교 3학년인데 네. 이제 안 따라다녀요. 아.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요. 아. 근데 어릴 때하고 전 진짜 친했거든요. 진짜 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사춘기인가 봐요. 뭐 이제 사춘기는 지났고 둘째 아들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얘가 날 따라다니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게 얼마나 좋은 시절인가. 맞아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앞에 앉아 있으면 뿌듯하거든요. 그런 게 저희 굿뉴스입니다. 네. 반대로 배드 뉴스는요? 배드 뉴스는 제가 작년에 이제 이 십자인대가 끊어져서 무릎 네, 수술을 아직도, 했는데 네. 이거를 회복 중이거든요. 근데 아직 음. 조깅은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체중이 늘었습니다. 얼마나요? 5kg가 늘었습니다. 엄청나죠. 저 4kg 빠졌는데 그러니까. 5kg 내리시면 어떡해요? 그럼 지금 이 5kg가 엄청 큰 거거든요. 이 삼겹살로 치면은 한 근이 600g이잖아요. 팩 5개를 하고도 우리가 30 몇 팩이야. 체감하세요? 그러니까 체감이 돼요. 그러면 빼셔야 돼요. 그리고 요즘에 저희 오산시 사회직경제 대표님들도 저 보면 그러더라고. 센터장님 좀 살이 좀 찌셨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내가 이랬고 운동 이제 계획 있으세요? 네, 그래서 요즘에 운동을 좀 한번 해보려고. 근데 이제 좀 저는 운동은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누구는 뭐 수영도 해라 뭐 해라. 근데 전 조깅을 제일 좋아했어요. 근데 네. 일단 달릴 수가 없으니까 조깅이 안 된다. 그래고 뭘 할까 하다가 요즘에 골프가 그쵸. 또 이렇게 그러니까 물이 되지 않고 물이 되지 않고 네. 물이 되지 않고 왜냐면 축구를 좋아했었는데 축구를 해보니까 무릎을 다치니까 당장 못 하잖아요. 근데 골프는 나이 들어서도 노년에도 이렇게 친구들끼리 할 수 있는 운동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맞아요. 이번 기회에 골프를 좀 배워봐야 되겠다. 그래서 친구들이 또 쓰던 장비들을 선물로 줘서 장비만 있어요. 지금 시작도 안 했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운동을 네. 한번 응원합니다.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우리 대표님 네, 대표님께서 굿뉴스는 네, 뭐 앞에서 소개해주신 대로 너무 많이 바빠졌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배드뉴스는 너무 바빠져서 좀 체력이 떨어진다는 거, 네, 좀 많이 힘이 같이 붙인다는 거. 운동하셔야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제 체력을 키우기 키우기 위해서 이제 운동을 하셔야 되겠네요. 네.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네, 체력이 받쳐줘야지 맞아요. 또 네, 맞아요. 되고 또 많은 일을 여성 대표님이시다 보니까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육아라든지 또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또 관심도 있으실 테니까 네. 또 체력이 이만큼 받쳐줘야 될 텐데 또 힘내셔서 네네. 어떤 여름을 잘 보내시기를 저희도 바라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그러면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볼까요? 그러면 요즘 이제 뭐 미세먼지는 너무 큰 이슈가 됐고 맞아요. 또 최근에는 뭐 스타벅스에서 2020년부터는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얘기 네. 등
환경에 대한 관심이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또 관심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제 환경에 대해서는 맞아요. 꼭 얘기해야 되는 시점에 왔죠. 이런 이야기들 배경으로 애프터 레인이 이와 관련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윤희 대표님과 함께 이제 애프터 레인 또 이윤희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봄철에 미세먼지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도 네. 주변에서 보면은 집에 미세먼지 수치 재는 기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측정기. 네, 측정기를 다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환경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 대한 직접적인 일을 하시는지. 네. 저희는 맑은 숨을 쉴 수 있도록 세상을 만드는 네. 공기 정화 종합 컨설팅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실외 공기 정화에 대한 공간 그리고 실내에 대한 공간 네. 이것들을 저희가 유동 해석 데이터라는 것들을 돌려서 실질적으로 얼마의 공기 정화기 대수를 이제 넣느냐 그리고 어느 공간에 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최적의 공기 정화 효율을 이끌어내게끔 하는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실내외 공기 정화를 종합적으로 컨설팅하는 네, 맞습니다. 비즈니스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네. 그러니까 뭐 막연하게 뭐 30평 집에 네. 뭐 용량이 적정하지 않는 공기 정화기를 놓으면 소용이 없는데 네. 그래서 애프터레인의 컨설팅이나 이런 어떤 자문을 받으면 네. 정확하게 여기에 적절한 또 배치 네. 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실외도 마찬가지. 그렇죠. 실내는 좀 익숙한데 실외에 공기 정화하는 건 좀 그렇죠. 저희도 집에도 공기청정기가 있듯이 다들 네. 그 청정기 다 저희도 있으시잖아요. 있어요. 예. 네. 근데 실외에 청정기가 있는 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그렇죠. 네, 어떻게 공기청정을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이거를 이제 모든 분들이 모든 대기의 공기 정화를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네.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저희의 접근은 사람들이 직접 생활하는 밀접한 공간에 대한 공기 정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아니면 이중 출입문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그런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속에서의 공간의 공기 정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실외 공기 정화 시스템을 좀 만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분들은 지하철 대합실이라든지 네, 또 그렇죠. 옥 외에 설치된 환승하는 네. 구역이라든지 또 버스에서 매연 엄청 심한데 그 버스 그 벤치 그 내부가 뭔가 공기가 깨끗하다면 네. 사실은 굉장히 쾌적하게 네, 그 도시 사람들, 생활을 할 수 있겠네요. 그쵸. 밀집 지역 사람들이 많이 네. 있는 곳에서. 그리고 이제 또 미세먼지에 취약한 분들이 이제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네. 엄마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많아요. 네, 맞아요. 놀이터만 봐도 놀이터에서 조금 더 놀게 하겠고 싶은데 방법이 없고 솔루션이 없다 이런 생각을 좀 평소에 많이 갖고 있었어요. 저도 맞아요. 이제 아이가 2명이 있는데 아이를 놀리고 싶은데 이런 방법이 없다 보니까 클린에어 벤치라든지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공기정화 시스템을 설치를 하면 그러면 아이들이 진짜 미세먼지 측정기 상관없이 데이터 상관없이 좀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청취자들이 상상하기에는 밖에서 실외에서 네.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놀이터를 상상하면 되겠네요. 놀이터에 네. 클린 에어 벤치, 아이들이 앉는 벤치가 공기가 정화된 공기가 어떤 네, 존이 계속, 만들어지고 네. 또 놀이기구 일정한 놀이기구들마다 그런 뭐 에어 커튼이라든지 이런 게 네. 있어서 놀이터에 들어가면 네. 일정하게 깨끗한 공기가 네. 있다면 아이들이 진짜 밖에서 미세먼지 때문에 요즘 엄마들은 미세먼지 예보 보고 나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걱정 없이 놀이터에 나가서 신나게 놀다가 들어올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왜 진작 이런 걸 하시지?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다 이 일을 생각하게 되셨는지 전 직장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네. 외모도 굉장히 출중하세요. 아닙니다. 네, 전 직장에 승무원이시라고 네. 들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지금 부끄러워서. 이제 이게 유튜브에도 영상이 나가니까 모두가 그래? 그러면서 검색 안 됩니다. 검색 많이 해보실 거예요. 안 됩니다. 그렇죠. 조회수가 점점 늘어나겠는데. 이거 시작 전에 이렇게 거울 한번 보시더라고요. 오늘, 카메라 나 녹음만 하는 줄 알았더니 카메라가 있어갖고. 네,
전 직장에 네. 승무원이셨는데 그런 일을 그만두시고 직접적으로 뛰어들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사실 말씀해주신 대로 저는 진짜 평범한 직장인이었고요. 네. 이제 월마다 들어오는 월급 받으면서 이거 정말 쓰면서 또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 단순하게 일만 하면서 안정적으로. 예, 그런 직업을 갖게 됐었는데 2014년도에 저희 첫째 아이가 생후 10개월 때 그 원인 불명에 모르는 그 희귀병인 가와사키 병에 걸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원인도 모르고 이 부분을 좀 되게 답답하고 억울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걸리는 병이거든요. 네, 저도 한번 들어본 것 같아요. 예, 근데 완치가 안 돼요. 완치도 안 되고 이 치료를 하기 위해서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약을 투여하게 되는데 이거를 투여하게 되면 성인 돼서도까지 심장에 관한 질환 이런 걸 계속 케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네. 전 너무 답답한 심정에 이걸 좀 찾아봤어요. 가와사키병에 네. 대해서. 근데 이제 2014년도에 그 샌디에고 대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네. 그 월경성 미세먼지의 균이 기생하는 균이 바람을 타고서는 가와사키 병의 원인으로 이제 일본이나 한국 쪽으로 이제 많이 퍼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제2의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저희 같이 갑자기 그냥 불현듯 교통사고처럼 좀 받아들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나아지는 세상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좀 이런 공기 정화 업체의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대표님 또 이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눈시울이 좀 뜨거워지셨어요. 왜냐면 이제 본인의 이제 당면했던 그런 일들이 또 해결이 어려운 되게 원인을 알 수 없는 것들에 이렇게 당했을 때 그런 것들을 본인이 너무 먼저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플러스를 얘기하시면서 진짜 좀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진짜 공감이 되네요. 네. 이런 이제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한테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바로 이제 저희가 이제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또 소셜 벤처라고 하는 사실 기업들이 바로 지금 이윤희 대표님처럼 얘기했던 사회의 어떤 불편함, 또 어떤 사회 문제, 또 환경적 문제, 또 자기하고는 멀리 있다고 생각했던 현실적 문제들이 자기 피부로 달아왔을 때 그것들을 직접 또는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결을 하려는 분들이거든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게 사회적 기업가고 사회적 경제 또 소셜벤처 사업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윤희 대표님의 애프터레이는 이제 뭐 이윤희 대표님도 오산시에 거주하고 계시고 또 2017년도에 오산시에서 이제 사회적 경제 창업 공모전을 했어요. 거기에 입상을 하셔서 또 일정한 지원을 받으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업가를 육성하는 프로그램 중에 가장 우선시되고 많은 지원을 또 받고 있는 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한국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이에요. 그리고 육성사업이 지금 8기거든요. 8기 맞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 8기에 또 선정이 되셨어요. 이 육성사업이 경쟁률이 또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육성사업에 선정이 되셨는데 그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또 육성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또 후배들한테 좀 좋은 팁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센터장님께서 말씀을 되게 잘 해주셨는데 말씀해주신 그대로 사회적인 문제를 조금 더 가까이 접근하는 사회적 기업가를 육성하는 육성 과정의 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사실 좀 취약계층에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다루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좀 비즈니스 모델로 구축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챌린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회 변화 챌린지.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가 육성 과정을 좀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뭐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으면 본인이 가진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비즈니스를 좀 만들어서 지원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도 뭐 시작은 뭐 아이의 병에 의해서 이제 시작은 한 거긴 하지만 단순히 공기가 정화가 됐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막상 사회적 기업가 육성 과정에 참여를 해서 들어가 보니 주변에 계신 그 팀들이나 분들은 저보다도 더 정말 심각하고 깊은 사회적 문제를 네. 위해서 좀 힘쓰고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동안 나도 나름대로 생각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정말 좀 심각하지 않은 문제인가 단순한 문제인가 이런 좀 저를 좀 다시 돌아보는 그런 생각을 갖게끔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단순하게 보지 말고 사회 문제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네. 파헤칠 수 있는 그런 도전 의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또 이제 아까 그 옛날 또 처음에 시작했을 때 상황들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그랬는데 지금은 좀 건강한 거 압니까, 아기가? 지금은 건강하죠. 건강하니까. 건강한데 이 병 자체가 이제 성인까지도 계속 그 합병증을 계속 관리해주고 유지해줘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긴장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네. 이제 듣고 계신 분들은 네. 지금은 현재는 건강하고 또 그럼요. 건강할 거니까 그럼요. 네. 너무 염려 마시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 아마 그 지금 그런 그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네. 사회적 어떤 소셜 벤처나 이제 세상을 좀 변화시키기 위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프로그램인데 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네. 자세하게 정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또 이제 연말에 네. 그 모집을 하니까 듣고 계신 분들 또 관련돼서 궁금하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거기를 들어가서 보시면은 될 것 네. 같습니다. 그 오산 사회적 기업 지원을 넘어서서 한국 사회적 기업까지 이렇게 뭐라고 하죠?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 육성 사업까지 쭉 해오셨는데 다른 공모 사업도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많이 참여를 하시고 계신다고도 하시고. 네. 작년에는 저희가 좀 많이 커야 하는 성장해야 되는 네. 시기여서 저희가 좀 창업 공모전이라든지 지원 사업 관련돼서는 많이 시도를 하고 신청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또 지원 사업들도 많이 신청을 하고 저희가 이제 참여함으로써 교육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교육 받으면서 제가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60시간 정도를 컨텐츠 진흥원 쪽에서도 한번 받은 적이 있었고, 그러니까 창업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정말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것들을 좀 저희가 교육을 받고 나면 생각도 좀 달라지고 비즈니스 접근하는 방법도 좀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것 같고요. 또 이번에는 저희 KDB 흉테크 프로그램에 선정이 돼서 네, 이제 글로벌 쪽으로 이제 저희가 지원 사업에 시장 조사도 가게 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네. 더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저희 말고도 또 네. 개발 도상국 같은 경우는 네.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네. 비용을 댈 만한 좀 여력도 없는 실정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베트남 같은 개발 네. 도상국에 들어가서 네. 저희가 전기도 필요 없고 유지관리기도 필요 없는 무전원 공기청정기를 개발을 해서 그쪽에 네. 보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누구나 정말 어디서든지 진짜 정화된 공기를 다 마실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또 글로벌적으로 세계 진출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굿뉴스처럼 진짜 네. 바빠지시고 네. 또 뭐 일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해외까지 네. 진짜 이제 뭐 우리나라가 성장의 기초가 됐던 게 이제 수출이었기 때문에 수출 산업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계속해서 확대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애프터레인도 해외의 그런 조사들을 통해서 기회를 잘 잡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좀 이제 좀 이야기의 주제를 조금 좁혀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애프터레인 대표님이 또 청년이시거든요. 또 젊으세요. 아까 이제 두 아이의 엄마라고는 하셨지만 굉장히 젊으십니다. 네. 깜짝 놀랐죠? 네.
제일 젊으신 분 같은. 맞아요.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나? 그동안 나오셨던 분들이 그렇죠. 좀 올드하죠. 올드하다기보다는 그렇죠. 그런 느낌적인 느낌인데 뭔가 방송이 되게 밝지 않아요? 예, 밝습니다. 샤랄라하고 샤방샤방하고 분위기가 그럴수록 네. 우리 그 전에 나왔던 분들이 참 저는 전에도 샤방샤방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되게 좋으시겠어요 오늘 방송. 예, 좋고요. 주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네.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청년 창업이나 청년 취창업을 위해서 정부에서 엄청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네. 지금 청년 실업률이 최고치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네. 그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자금을 청년들 취창업을 위해서 쏟아붓고 있거든요. 물론 네. 취업은 당연히 또 지속적으로 올려야 될 문제지만 또 청년 창업 또 저는 하나의 큰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청년들이 모두 취업과 노량진 가서 네. 공시에만 매달려 있으면 네, 결국은 맞아요.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 미래 산업의 먹거리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좋은 일자리를 누군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악순환이 맞아요. 되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청년 창업하면서 우리 청년들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 10명의 청년이 있다면 10명 모두 창업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네. 대부분은 좋은 일자리로 취업을 해야죠. 하지만 네. 일정한 부분에 있는 청년들은 도전은 하고 또 어려운 도전의 벽을 넘어서 또 벤처기업, 또 중소기업, 네. 또 중견기업, 또 대기업으로 갈 수 있는 도전들을 해야지 네. 우리 다음 세대가 먹거리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이 청년 스타트업의 현실, 청년 스타트업의 당사자로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한번 좀 얘기 나눠보고 저도 한번 꼭 듣고 싶었어요. 네, 저도 궁금하네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현 시장. 정부에서 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네. 뭐 예산 같은 것도 반영해 주시는 것도 많고 정말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스타트업 청년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저희 같은 경우도 뭐 지원 사업도 많이 받고 도움도 많이 받아서 지금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공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이제 무료 공간을 받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뭐 실질적으로 다른 분들이 뭐 방문을 하셔서 이런 기업이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네. 하면은 진짜 단독 공간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단독 공간에 대해서 월세도 나가고 뭐 이제 뭐 보증금도 나가고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이거를 바로 돈을 이제 투입을 해서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마음으로 일하는 분들은 이제 으쌰으쌰해서 저희도 이제 그렇게 해서 한 3명에서 5명 이렇게 일을 하고는 있지만 이분들이랑 같이 쭉 가려면 인건비 부분도 사실 그렇죠. 이것도 무시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도 그렇고 계속 같이 나아가야 할 인력 부분들을 좀 기관에서 뭐 이렇게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거나 커넥트 하는 연결고리가 있으면 정말 좀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창업을 할 수 있는 공간과 또 좋은 인력들에 네.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청와대에서 사회적 경제 인력 양성을 위한 이제 계획을 발표하셨거든요. 네. 청와대도 그만큼 사회적 경제에 관련한 마인드가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동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말씀하신 것들이 결국은 이제 소셜 벤처도 벤처 기업가이기 때문에 네. 벤처 기업가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처럼 도전을 하고 도전의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다시 도전을 하고 네. 그 도전들을 할 수 있는 비빌 언덕이 되는 공간도 있고 네. 인프라들을 만드는 거고 그것들이 조성이 됐을 때 그런 인프라 안에서
벤처 사업가들이 막 뛰어노는 거죠. 네. 이것도 도전해보고 저것도 도전해보고 네.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실패를 통해서 얻는 경험이 성공을 통해서 얻는 경험만큼이나 값지거든요. 그 맞아요. 실패의 네. 횟수가 누적이 돼서 내공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청년 창업가들은 한 번의 실패가 다시 재기하기 어려운 그런 네. 구조들이 있어서 네. 아마 지금 그 두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뭐 갑자기 질문을 받으셔서 더 느끼던 점은 미처 못 얘기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청년 스타트업이 이제 그 시작되고 생기고 나서 내가 그 단계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지나면 투자를 받는 네. 그러니까 벤처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는 것까지 이런 게 하나의 네. 그 이제 프로세스가 돼서 과정이 돼서 그것들 꼭지마다 뭔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 좀 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성장 단계별 지원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 그게 그냥 단어에 머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스타트업은 스타트업에 맞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맞지 않는 옷을 입으라고 하니까 이 지원의 정책들을 이용할 수가 없는 거죠. 스타트업이면 당장 사무실이 없는 사무실 공간도 좀 지원해주고 아니면 뭐 위워크 같은 네. 어떤 공유 사무실을 좀 아주 좀 청년 창업가들이 좀 저리에 이용할 수 있는 좀 그런 물리적 네. 것들 또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다양한 이제 내가 창업하고 나서 어떻게 투자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이렇게 큰 숲을 볼 수 있는 기회까지 좀 줬으면 좋겠다는 게 뭐 말씀하신 거하고 좀 중복되는 면도 있지만 저도 현장에서 느끼기에 좀 네. 많이 느끼는 부분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뭐 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안 물어볼 수가 없죠. 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네, 궁금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공기정화 사업은 지속적으로 쭉 할 예정이고요. 네, 지금 클리니어 벤치를 좀 도입한 거를 좀 많이 해서 네, 우리나라 전국에 클리니어 벤치를 좀 설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 중이고요. 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저희가 그 비즈니스 그러니까 제품의 타입은 되게 많이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요. 네. 특허도 갖고 있고 뭐 폴 타입이라든지 뭐 네. 루프 터널이라든지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연구 관련된 완제품들이 갖고 있어서 이것도 좀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냥 모두가 진짜 실외에서든 실내에서든 네. 정화된 공기를 다 마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 목표고요. 또 저희 청년도 말씀하셨지만 네. 청소년들도 이런 네. 환경적인 측면이라든지 그쵸, 그런 맞아요. 교육에 대한 콘텐츠의 부재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는 사실 지금 공기정화기, 소형 공기정화기를 키트화 시켜서 아이들한테 직접 공기정화기를 조립하고 그리고 가져가서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것도 만든 하나의 프로그램. 교육이 될 수 있네요. 네, 그래서 그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진짜 환경에 대해서 체감을 하고 네. 내가 지금 살아갔을 때 환경에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행동들을 해야겠구나. 이런 환경 인식에 대한 변화 이런 관련된 좀 교육들이 좀 활성화되게끔 하는 것이 좀 저희 또 목표입니다. 네. 앞으로 길에서 뭐 집에서 학교에서 애프터레인 이윤님 대표님의 네. 벤치, 폴, 터널형 이런 거 다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더 깨끗한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오산시에서도 저희도 같이 기회가 되면 좀 뜻을 모아서 그런 네. 좀 5개 실외에 좋은 것들이 있으면 좋겠네요. 네. 환경 관련해서 요즘에 뭐 지자체에서 새로운 네, 지방적 공약이 많이 네. 있고 한데 또 대표님이 봤을 때는 우리나라 지자체 공약 또 해외에서 이렇게 했던 정책적 사례들이 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지자체 쪽으로는 제가 사실 좀 아는 부분은 많이는 없어요. 근데 이제 해외에서 실외 공기 정화 시스템 사례를 좀 받다 보면 뭐 독일의 시티트리라고 그 심미적인 안정
이끼 벤치 안에다가 이끼를 심어서 이제 자연적인 정화가 된다라는 걸 이제 설명을 해서 시티트리 벤치 설치를 하게 됐는데 유럽에서는 거의 세계 네 개 국가 그쪽에 판매가 계속 지속적으로 될 정도로 좀 많이 지원적인 것도 있고 정책적인 면도 많이 서포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도 이런 도입하는 부분이 좀 많이 어렵고 또 검증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예민하고 좀 절차적으로 복잡하기도 하지만 외국 사례들은 사실 효과만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오픈 마인드로 좀 많이 열려있는 생각들을 가지고선 설치해봐라 이런 식의 좀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좀 우리나라도 그런 도입 시스템이 좀 들어와서 네. 좀 설치도 한번 해보고 시행착오도 겪어보면서 같이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방송 해보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네. 사실 이런 녹음 방송 또 네. 보이는 라디오 이런 쪽에 있는 방송은 처음이다 보니까 네. 좀 긴장이 됐을 수도 있었는데 또 이제 진행자분들께서 아니 너무 잘해주셨어요. 열심히 너무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좀 긴장 없이 좀 잘 풀어 나갔던 것 같고요. 네. 제가 아직은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뭐 성장하는 중이지만 이렇게 또 저희의 이야기를 또 들어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애프터레인 지금 홈페이지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애프터레인 치고 검색하면은 네. 들어가 보실 수 있죠. 또 네. 그런 게 어떤 일들이 또 궁금하시고 또 옥외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애프터레인 네. 네. 비온 뒤에 그 깨끗함을 생각하시면서 검색을 하시면 네. 만나보실 수 있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미소 씨는 어떠셨어요?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준비한 얘기들을 쭉 해봤는데 어떠셨습니까? 네. 오늘은? 같은 청년으로서 이런 창업을 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요. 또 환경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환경 관련한 이 사회적 기업들이나 이제 소셜 벤처들은 네. 이 시대의 그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네. 애프터레인이 아까 얘기하셨던 창업에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 또 하시는 그 종합적인 공기정화 컨설팅을 하시고자 하는 목표, 이런 것들이 꼭 실현이 돼서 네. 말씀하신 기업도 성장을 하고 네. 또 사회적 문제도 해결해 가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정말 오산시도 먼저 선도적으로 네. 버스 정류장마다 에어벤치가 네. 있고 네. 기대돼요, 정말. 네, 그런 거리가 조성이 된다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저도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애프터레인 다양한 활동을 만나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네, 응원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애프터레인 이윤희 대표님을 모시고 또 많은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좋은 게스트분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서 알찬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네. 네. 그럼 오산 마을 팟캐스트 오피플 4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방송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